지하철역 한복판, 난감해 보이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두가 외면하는데요. 어휴, 냄새나. 괜히 엮이지 말자.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치지만 한 젊은 여성만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성은 면접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던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이번이 벌써 10번째 면접 준비였습니다. 지금까지 9군데에서 모두 탈락했던 지연은 이제 마지막 남은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있었어요.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결과는 불합격 통지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도서관 퇴관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서둘러 노트북과 참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밤늦게까지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지연은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내일 중고 정장을 대여해야 하니 오늘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죠.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핸드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신 문자였어요. 딸,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다. 그 짧은 문자에 담긴 깊은 걱정이 지연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과 서울 생활비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연은 잘 알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취업의 문은 좁고 경쟁은 치열했죠. 스펙은 높은데 경험은 부족하다는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중고 정장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예산에 맞춰 점원은 깔끔하지만 약간 낡은 정장을 권했어요. 이번 면접에서 꼭 합격하세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어도 다른 지원자들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죠.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지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2개와 김치 조금이 전부였어요. 스터디 카페 비용을 아끼려고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준비해야 할 자기소개서와 예상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내 자리도 있겠지. 책상에 앉아 면접 예상 질문을 읽어내려가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왜 우리 회사인가요? 본인의 강점은? 실패 경험과 극복. 방법은? 같은 질문들이 빼곡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잠들 수 없었죠. 이번 면접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걸 걸자. 침대에 누운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 어둠 속에서 지연의 마지막 도전을 위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서관을 나선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습니다. 늦은 저녁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역사 안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의 표정으로 가득했어요. 지연도 그 무리에 섞여
자동 개찰구를 통과했죠. 오늘따라 피로가 몰려와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있을 면접 준비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환승 통로를 걷던 지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고 구겨진 지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를 슬쩍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서울역이 어디인지. 할아버지가 한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모르겠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몇 명에게 더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바쁜 듯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연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에 다른 이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경 너머로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문득 시골에 계신 자신의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서울역으로 가야 한다며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보았지만 작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셨지만 노안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워하셨어요. 서울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 복잡한 노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노선도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2번 갈아타야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각 환승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니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개찰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할아버지를 직접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천천히 환승 방법과 타야 할 방향, 하차역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개찰구에 도착해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교통카드가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교통카드로 할아버지를 태워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전 버스 타면 돼요. 지연은 웃으며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타고 가실 전동차 방향까지 안내해드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사람 처음이네. 좋은 일 있을 거야.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진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지연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어요. 별 말씀을요. 지연은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열차에 오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뒤 집으로 향하는 반대편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차 창문 너머로 플랫폼에서 멀어지는 지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지연의 뒷모습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요.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 깔끔한 재킷, 단정한 스커트까지 모두 완벽해 보였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지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합격하자.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로 해결했어요.
평소라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긴장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 것만 같았어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지연은 평소보다 공들여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옅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죠. 집을 나서려는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날씨가 좋을 거라 했는데 하늘은 금세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급하게 우산을 찾아봤지만 며칠 전 버스에 두고 내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 결국 비를 맞으며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필 오늘 비가 다 오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는 동안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폭우로 바뀌었고 강풍이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지연을 더욱 힘들게 했어요. 정성스레 다림질한 정장은 물에 젖어 구겨지기 시작했고 공들여 한 머리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버스에 올라탄 지연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번진 아이라이너, 젖은 머리카락, 물방울이 맺힌 재킷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아침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 찬 전동차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고 누군가의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지연의 바지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면접장에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면접을 봐.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높게 솟은 유리 건물이 비에 젖은 채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기 전 근처 카페 화장실에서 급하게 몸을 정리했지만 이미 엉망이 된 정장과 머리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물티슈로 얼굴을 닦고 젖은 머리를 최대한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지원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온 듯한 사람은 지연뿐이었죠. 물기를 닦은 재킷은 여전히 구겨진 채였고 구두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슬쩍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지연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훑어보려 했지만 젖은 손으로 만진 종이는 이미 축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려 했지만 그것마저 비에 젖었을까 염려되었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연은 눈을 감았죠. 최선을 다하자.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확인한 후 지연은 면접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대기하는 동안 비에 젖은 옷이 서서히 마르며 추위가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면접 결과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대기실의 정막을 깨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인사 담당자가 명단을 들고 들어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은 어느 정도 말랐지만 구김은 여전했고 정성 들여 준비했던 서류들은 물기로 약간 번져 있었어요. 다들 긴장하셨을 텐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에 지원자들은 더욱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총 6명의 지원자가 있었어요. 모두 지연과 같은 직무를 지원한 경쟁자들이었죠. 옆자리의 여성은 계속해서 서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고 맞은편 남성은 다리를 떨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님,
준비 괜찮으세요? 옆자리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박서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했다는 그녀의 말에 지연은 순간 위축되었어요. 대화를 이어가며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인턴만 3군데 했어요. 맞은편의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펙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력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 대외 활동까지 화려한 경력들이 오갔죠. 지연은 점점 더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갈수록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고 특별한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자격증 몇 개를 따온 것이 전부였죠. 이런 화려한 스펙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여길 왔을까? 스펙 자랑이 한창인 가운데 지연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준비한 자기소개와 답변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다그치며 자신감을 잃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면접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는 무심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10분, 20분. 시간이 갈수록 지연의 손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면접 순서가 자신에게 다가올수록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입안은 바짝 말라갔죠. 옆자리에서는 여전히 스펙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면접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5번째 순서였죠. 첫 번째 면접자가 나가고 2번째, 3번째. 면접자들은 하나둘 불려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이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희비가 엇갈린 듯한 모호한 표정들만 보일 뿐이었죠. 4번째 면접자가 돌아오고 드디어 지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연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담당자를 따라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죠. 김지연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면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인사 담당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이 문 너머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호흡을 한 번 더 한 후 지연은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지연의 앞에 면접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자 지연의 시선이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에게 향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왼쪽의 젊은 여성은 인사팀으로 보였고 중앙의 중년 남성은 부장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는 순간 지연은 걸음을 멈췄죠. 그 얼굴은 바로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도와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인사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왔어요. 할아버지도 지연을 알아보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면접을 시작했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전공 관련 질문,
직무 적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향하는 시선을 억누르기 어려웠죠. 할아버지는 지연의 답변을 경청하는 듯 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자님께서는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부장의 질문에 지연은 준비해온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말은 잠시 흐트러졌지만 곧 다시 이어나갔죠. 인사팀 여성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법, 팀워크 경험 등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변하려 노력했지만 할아버지의 존재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그 노인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증이 가득했죠. 면접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질문은 분명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소를 띠며 지연의 말을 경청했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이런 할아버지의 반응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갔죠.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나를 도와준 너였구나? 순간 면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지연도 크게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렸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이 침묵을 깨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연은 준비해온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말을 마치자 부장이 면접 종료를 알렸습니다. 면접실을 나서려는 순간 지연은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온 지연은 복도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본 것이 면접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며칠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쳤다는 사실이었죠.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가의 웅덩이들이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면접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쩌면 우연일 수도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지연은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젖은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어요.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지연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특히 오늘 있었던 이상한 만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뜻밖에도 그 회사의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너무 일찍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니면 빠른 불합격 통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연님, 어제 면접 보셨죠? 특별한 요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오늘 오후에 회사로 다시 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즉시 수락했죠.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이라면 설마 그 할아버지? 오후 2시 지연은 다시 그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로비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곧바로 특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서가 지연을 안내해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어제 본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허름한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앉으시오.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같이 따뜻했지만 오늘은 더욱 위험이 느껴졌죠. 실은 내가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네. 지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창업주가 왜 지하철역에서 서울역 가는 길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마치 지연의 생각을 읽은 듯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배우고 싶어 이렇게 다닌다네. 할아버지는 자신이 1년에 몇 번씩 평범한 옷을 입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회사 경영과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은 달랐다는 것이죠. 지연 씨는 특별했어요. 바쁜 상황에서도 낯선 노인을 도와준 그 마음씨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인사팀에서 면접관들의 평가를 종합한 서류였죠. 지연의 평가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경험 부족이라는 항목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야.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지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합격 여부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것이 최종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습관처럼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회사 로고가 있는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최종 면접 결과 안내.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첫 줄에 합격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연은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합격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드디어 해냈어.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던 중 맨 아래쪽에 특별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보여준 진심이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입니다. 명예회장. 지연은 그 문장을 보며 울컥했어요. 단순한 취업 이상의 의미가 담긴 합격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며 딸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오늘은 유독 아름답게 보였어요. 마치 세상이 자신의 합격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중고 정장 대여점에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지하철역을 지났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녁이 되자 지연은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스스로 위로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취업 준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연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 구입한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지난번 면접 때와는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기분 좋게 새 옷과 가방을 준비했죠. 첫 출근이라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집을 나서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치 첫 출근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은 평소보다 붐볐지만 직장인이 된 기분에 그마저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하게 다가왔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지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높게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일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지연은 로비로 들어섰죠. 로비에서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기다리던 중 지연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바로 그 명예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임원들이 모여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순간 할아버지와 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지연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지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 출근을 축하하네. 할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지연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회사에선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해준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지연은 다시 신입사원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연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 특별한 만남의 의미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소중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지연은 진지하게 회사 소개와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회사 곳곳을 돌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어요. 점심시간에는 동기들과 처음으로 식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연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했죠.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지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취준생이 아닌 당당한 직장인으로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인연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지연은 할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은 기회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퇴근 시간, 지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크했어요. 회사를 나서며 지연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곳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죠.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들고 어딘가를 찾는 듯 했어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움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지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